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번 시간부터 정보처리 기사 실기 시험을 이제 대비하게 되었는데, 자, 1강을 시작하기 전에 실기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제 OT 시간에 확인을 해 보시긴 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기 시험 자체가 사지 선택형이 아닌 필답형으로 치러진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도 필답형의 유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류를 한번 나눠 보실게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용어와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용어와 관련되는 거는 특정 영역에 대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범위에서 용어라든지 개념과 관련되는 것들 굉장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거든 다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와 관련되는 거 가장 주가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공자이셔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중에 프로그래밍 언어, 소스 코드에 관련되는 문제. 우리 이제 필기시험 볼 때도 사실 조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던 영역이기도 했지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와 관련되는 부분들 뭐 당연히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언어 구문에 대한 부분이지만 구분을 좀 해본다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부분 아시잖아요. 예, 이 구문과 관련되는 거. 자, 이렇게 조금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구별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제시해 드린 것대로 사실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문항의 개수가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문제는 20개 범위에서 뭐 사실 이제 제시하기에는 20개에서 뭐 30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20개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가 등장을 할 거고요. 당연히 이제 각 문제마다 배당되어지는 점수는 좀 다릅니다.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하시고 마찬가지로 총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하시지만 각 문제당 배당되는 점수는 뭐 이게 5점이 될지 2점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어진 문제에 따라 다르게 이제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용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문제가 구분이 되느냐 하면, 자, 단답형으로 나오는 경우, 단답형이라는 의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서술이 되어 있고 문제 자체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용어는 뭐냐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용어는 뭘 의미한다. 실제로 이제 기술을 하시는 건데, 이때 보시면 단답형의 형태도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뉘거든요. 이때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기술을 하시는 형태. 직접 기술을 한다는 거는 뭐 특별하게 다른 보기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서술되어 있는 거고, 이게 뭐니? 하고 물어보면 이게 뭐다. 이렇게 직접 이제 적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때때로는 어떤 경우도 있느냐 하면 보기 항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여러 개의 항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항목들 중에서 선택해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문제에 나오는 비중을 보셨을 땐 어느 쪽이 더 높으냐 하면 제가 더 많이 나오는 걸 먼저 기술을 해드렸거든요.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아무튼 단답형의 형태도 이렇게 좀 나뉘어서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용어에서 단답형이 아닌 형태는 약술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죠. 약술형.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 대한 약술을 해라. 이 용어가 뭔지 개념을 기록해라. 이렇게. 근데 이때 이제 약술을 한다는 거는 뭐 우리가 굉장히 길게 논문 쓰듯이 이렇게 쓰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간단한 거는, 근데 보통은 이제 두세 줄 범위 이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약술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이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핵심 포인트 단어가 잘 들어가야 되겠죠. 그럴 때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술하는 형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단답형보다는 약술형이 비중적으로 봤을 때는 출제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약술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프로그램 언어가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이 실기 때도 대비하셨던 게 세 가지 언어 형태 대비하셨잖아요.
C 언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바 있었고, 그 다음에 파이썬 있었고, 마찬가지로 실기 때도 세 가지 언어를 놓고 소스 코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때 보시면 뭐 C 언어 한 문제, 파이썬 한 문제, 자바 한 문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것도 때때로는 뭐 C 언어가 2개가 나오기도 하고 자바가 2개가 나오기도 하고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게 하나가 나올지 2개가 나올지 이거는 모르지만 만약에 정말 프로그램 언어 소스 코드에서 정말 많이 나왔다 그러면 C 언어도 2개, 자바도 2개, 파이썬도 2개 이렇게 나오면 정말 그거는 비중적으로 많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등장할 때는 자바가 2개 나오고 C 언어도 2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개수적으로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고 거기다가 점수 비중에 대한 것도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결코 이건 버려서는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얘는 여러분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범주라고 한다면 물론 어떤 거 하나 뺄 수 있는 건 없지만 소스 코드 정말 빼고 싶은 마음이 클 거거든요. 근데 빼서는 안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예, 조금 힘들지만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소스 코드 파악하는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이때도 보시면 이 소스 코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2가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출력 결과에 대한 부분이 뭐냐, 소스 코드가 이런 게 있다 하고 제시를 해줘요. 자, 이거를 수행했을 때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오니? 그러면 뭐 출력 결과가 만약에 뭐 정수값으로 나오는 거다 그러면 5라고 나온다, 10이라고 나온다. 혹은 뭐 문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문자가 어떤 게 출력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출력값 자체를 직접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또 하나는 괄호 안에 채워주는 거예요. 괄호 안에 구문을 채워라.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괄호 부분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언어 구문 자체를 채워 넣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어떤 게 비중적으로 더 많이 나오느냐 했을 때 출력 결과를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게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이런 정도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스 코드 전반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시고 이걸 머릿속에서 이제 돌려야 되는 거죠. 예. 내 머리가 이제 컴퓨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제 구문을 돌려서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다 하고 여러분이 소스 코드 자체 파악이 뭐 무조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학습 대비하셔야겠고. 자, 그다음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SQL에 대한 거 SQL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크게 구분을 하면 정의어도 있고 조작어도 있고 그 다음에 제어어까지 이렇게 3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조작어 쪽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요. 조작어 쪽에서도 조작어는 우리 이제 검색하는 거, 삽입 삭제, 갱신하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셀렉트, 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 가장 비율을 따진다면 많이 나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검색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하는 거, 삽입하는 거, 갱신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등장했었습니다. 이미. 예. 자, 그렇게 해서 검색하는 구문, 삽입, 삭제, 갱신하는 구문들에 대한 게 정확하게 어떻게 기술이 되어줘야 되는가. 이거 이제 계속적으로 뭐 특히 옵션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거 배제하지 마시고 다 집어넣으시고 어떨 때 이 옵션을 넣을 수 있다. 옵션의 사용법까지 모두 다 잘 익혀주시고 직접 기록하시는 거. 자, 여기에서도 기록을 해주는 방법에 대한 게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구문 전체를 기록을 해주는 방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괄호를 열어놔요. 그러면 이제 이걸 수행하고 싶은데 이 괄호 부분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괄호를 뭘로 채울지. 이런 정도로 이제 또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구문 전체를 물어보기도 한다는 점. 그래서 사실 전체 구문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여러분이 학습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예,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파악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작어에 해당하는 부분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온 부분이 제어에 해당하는 부분. 제어 쪽에서는요. 다른 부분 말고 우리 왜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을 박탈하는 그란트 리복이라는 구문이 있었잖아요. 예, 그 구문. 물론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출제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등장을 했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그래서 이제 제어에 해당하는 거. 근데 아직까지 우리 정의를 하는 거와 관련되는 정의를 하는 거는 뭐 create 하는 부분인데 create에 해당하는 부분 전체를 물어보는 것까지는 없었어요. 자, 그러나 정의를 하는 부분에서도 속성에 대한 값을 수정한다든지 특정 속성을 추가한다든지 이럴 때는 alt라는 구문 사용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정의하는 쪽에서는 수정과 관련되는 부분, 뭐 만약에 이제 출제에 대한 횟수로 따진다면 alt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뭐 빈도수로 따지면 조금 더 이제 크고 그 다음에는 삭제하는 거, 드랍 구분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생성을 해주는 거, 뭐 아예 안 나온 건 아닌데 약간 비중으로 따지면 요런 정도 범위. 그러나 뭐 물론 어떤 거 하나라도 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뺄 수 있는 건 없는데 비중의 정도가 이제 나오는 횟수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부터 먼저 쭉 기록을 해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학습 전략을 세우실 때 학습이라는 건 항상 전략적으로, 그죠? 뭐 무던히 계속 열심히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만 이왕이면 내가 투자한 시간에 효과적인 학습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더라 라는 걸 알고 그거에 맞춰 대비를 해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용어와 관련되는 거, 개념과 관련되는 게 전체 범위에서 제일 많죠. 제일 많잖아요. 사실 프로그램 소스 코드나 SQL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용어에 해당하는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어떤 문제든 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설명에 대한 게 딱 나오면 어떤 용어에 대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연결하실 수 있게끔 학습 대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때라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스 코드는 다른 거 없어요. 소스 코드는 코드를 많이 보고 많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기본적인 구문은 먼저 익히시고요. 예, 우리 뭐 C 언어, 자바, 파이썬에서 각각 나오는 사용되어지는 구문의 차이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는 소스 코드를 계속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계속 파악하시려고 하셔야 되고 SQL의 경우는 구문을 계속 적으셔야 돼요. 예, 구문을. 뭐 셀렉트 어쩌고저쩌고 셀렉트 프롬 웨어 이거를 막 쭉 계속 적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적으면서 왜냐하면 한 글자라도 이럴 경우에 오타가 있다면 셀렉트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 하나가 빠졌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부분 점수 없어요. 그냥 0점이에요. 그쵸. 그래서 자꾸 그거 오타 없이 요거는 특히 이제 영어로 기록을 해야 되는 구문이니까 자꾸 연습해서 여러분이 기록하는 그 학습 대비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방법들을 좀 동원을 해서 학습법을 조금 필기 때랑은 좀 달리 해 주십사 하고 이제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자, 시험 범위에 대한 거는 제가 OT 때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필기 학습하셨을 때 범위와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이 없고요. 다만 제가 필기 학습 때 여러분한테 안내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실기 때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교재 구성을 해놓고 교재상의 내용을 구성해놓고 학습을 시켜드리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범위가 달라서가 아니라 필기 때는 아직까지 그 영역에 대한 기출이 나온 적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좀 제외를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나왔던 기출 범위 안에서 핵심 위주로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좀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모든 범위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교재도 두꺼워지고 뭐 강좌 수도 길어지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제외를 했던 것 뿐이었던 거고 실기 때는 또 해당 영역에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역에 대한 건 똑같지만 부분적으로 특정 내용이 실기 때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기본 내용은 필기 때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지만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수험생 기준은 얼마 전에 내가 필기 학습을 모두 마무리하고 얼마 전에 필기 합격을 다 끝냈고 머릿속에 이제 내가 필기 때 학습하셨던 내용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실기 때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라서 조금 더 학습할 때는 수월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하겠죠. 예.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방법이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유형에 맞춰서 또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실기 강의 때는 필기 때랑 제가 좀 다르게 할 거예요. 뭐를 좀 다르게 할 거냐면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뭐 교재도 보시고 그다음에 학습을 해 보시다 보면 필기 때 우리 학습했던 거하고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험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만한 게 없어요, 사실. 뭐 일부 제가 추가된 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일부 빠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도 당연히 있기는 하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범위에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전체 필기 때 범위에서 12개 영역에서만 찝어서 더 집중적으로 출제를 할 거야 라고 공단에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기출된 범위를 보면 12개를 집중적으로 하는 건 이때 그것만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그 외부, 그러니까 아예 관련 없는 분야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것과 연관되어지는 나머지 내용들도 실기 문제에서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했던 12개 영역만 해서는 조금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넓게 필기 학습 때 했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실기 때도 다시 한번 학습을 할 거고, 다만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달리 하겠다는 건 뭐냐면 마치 문제를 풀듯이 그냥 처음부터 내용을 좀 확인해보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는 기출문제는 당연히 풀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풀 건데 문제를 풀듯이 개념에 대한 거, 용어에 대한 게 전체 범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마치 문제를 풀듯이 내용을 보고 이게 뭘까를 학습을 하는 강의를 하는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바로바로 내가 문제를 푼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강의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은 그걸 대비해서 보시고 학습에 대한 부분도 마치 문제 풀듯이 대비를 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 소스 코드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소스 코드에 대한 파악을 일단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소스 코드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이제 따로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구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구문에 대한 것도 제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기본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은 마치 역시 또 문제를 풀듯이 이렇게 조금 가려놓고 그 다음에 개념 보고 어떤 게 정답이 될까라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는 강의를 들어보면 또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최대한 좀 효과적으로 우리 실기 대비에 맞춰서 이 강좌를 제가 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그래서 문제처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우리가 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부분인지 이제 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잘 좀 참고하시고 우리 또 집중해서 실기 학습 한번 해보시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이제 챕터 구성을 좀 해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챕터 구성을 하는 것도 공단에서 발표한 순서에 맞춘 것은 아니고요. 범위는 그 범위 안에 있되 기출되어진 어떤 형태를 보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매번 빠지지 않고 해당 영역이 등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래서 좀 더 우리 수험생들이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을 좀 더 앞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전체 강의 수에서. 예.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끝부분은 안 해도 되나? 선택적으로 해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다만 앞부분보다는 조금 빈도에 대한 부분에서 덜 나올 수는 있어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보실 땐 또 그 부분에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경향을 파악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 집중도가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중요도를 좀 높여서 학습 포인트를 더 이제 올려서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은 조금 출제 빈도수가 약간은 떨어지는 영역이지만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점점 그렇게 조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학습 대비에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출발을 할 건지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도 문제를 푼다는 마음으로 같이 보세요. 그리고 물론 그럼 나 필기시험 대비한 지 혹은 합격한 지 좀 오래돼서 내용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학습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우리 이제 교재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교재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그냥 이거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속독으로라도 빠르게 쭉 한번 읽고 출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랑은 완전히 또 다르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어느 정도 범위 좀 읽어보시고 정독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예, 그 여러분이 이제 주어진 환경, 그다음에 허락되는 시간에 맞춰서 그건 해주시고 어쨌거나 최소한 한 번의 속독이라도 강의를 듣기 전에 이번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좀 출발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맞춰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은요, 우리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관련되어서 먼저 운영체제라는 개념 알고 계시잖아요. 예, 운영체제 기초 활용하기부터 출발을 할 건데, 자, 제가 필기 때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겁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건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필기 때 이미 기본적인 학습을 하시면서 내용들과 관련되는 설명을 듣고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 먼저 하고 암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들을 부가적으로 해드리고 그러면서 학습 포인트 잡아드렸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는 학습한 지 좀 오래돼서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암기하신 거를 좀 잊어버린 거고 개념 자체를 완벽하게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최소한. 예. 그래서 제가 필기 때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렸던 것처럼 실기도 그렇게 갈 필요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속도도 좀 빠르게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거는 내용 자체를 가지고 설명은 할 겁니다. 물론 예, 그냥 다 지나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용 자체를 가지고 설명은 하되 조금 더 필기 때보다는 빠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에 좀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같이 가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기 시작하기 전이라서 앞부분에 말이 조금 길어졌다 싶지만 여러분이 학습의 포인트 잘 잡으시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강의 시작 전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운영체제 관련해서는 어떤 개념이 먼저 등장을 하느냐? 운영체제와 관련해서 운영체제 종류, 이거 먼저 운영체제가 뭐니? 그 다음에 운영체제 종류가 뭐니? 목적이 뭐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럼 이때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막아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교재 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의를 들으실 때 화면에 좀 집중해서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딱 보시고 여기 내용이 뭐가 들어가면 돼 라는 거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자는 거죠. 화면을 보실 때. 자, 첫 번째로 사용자가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겠다. 그렇죠?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인터페이스적인 역할 누가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그리고 컴퓨터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자원에 대한 할당을 하기 위한 스케줄링 역할도 담당하더라. 그러면서 사용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 응용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동작되어질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하더라. 얘가 뭐에 대한 설명이냐라는 거죠. 정답은 그렇죠. 바로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설명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뭐냐라고 물었다면 여러분은 정답을 운영체제다라고 기술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제가 앞에서 필기할 때도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바로 이 영어 플레임과 영어 약어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부분은 문제상에서 영어 풀네임으로 기록을 해라 라고 제시를 한다면 반드시 영어 풀네임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한글로 나는 잘 몰라가지고 운영체제라고 썼다? 그냥 0점이에요, 그거는.
아시겠죠? 일부 점수라도 주겠지? 안 줍니다. 부분 점수가 때때로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부분 점수가 없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문제에서 제한된 조건이 있는데 제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슷하게 뭔가 쓴 것 같은 느낌. 그러면 그거는 정답으로 부분 점수 줄 거냐? 안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영어에 대한 거 여러분이 잘 봐두셔야 된다는 거 제가 필기 때부터도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죠. 예,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 정도의 영어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영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어 풀네임으로 기록해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엄청 복잡한 단어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풀네임으로 다 써. 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근데 대략 요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그러니까 굉장히 흔히 많이 쓰이는 이런 용어들을 풀네임으로 쓰는 경우들은 종종 있었어요. 제시하는 경우는. 그리고 약어 표현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하게 영어 풀네임으로 써 라고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괜히 영어로 operating system 하고 이제 쓰려다가 중간에 뭐 하나를 띡 빼먹었어요. S를 뺐어요? 그러면 그냥 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풀네임으로 쓰라고 안 했는데 내가 굳이 영어로 쓸 이유가 없죠. 왜? 그 순간 내가 시험장에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정확하게 한글로 딱 적어주세요. 영어로 쓰라는 말 없었으면. 얘는 영어밖에 없어요, 단어가.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영어로 써야 되지만. 그쵸? 그리고 영어도 영어밖에 없는데 풀네임으로 쓰라고 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글로 적으시는 거죠. 예, 읽는 방법 그대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뭐 영어로 써라, 한글로 써라 뭐 이런 거 없을 때. 그리고 이제 OS 같은 경우는 흔히 운영체를 일컫는 약어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쓰는 것도 정답이 인정이 됩니다. 당연히. 특별한 제약이 없을 때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필답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쓰는 것도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셨어도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해버리면 거기서 감점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 주의 좀 해주시고. 자, 지금처럼 문제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설명이 나와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는 용어는 뭐냐? 그러면 정답은 운영체제라고 썼다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정리되시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운영체제의 목적 그리고 성능평가 요소와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어떤 요소들과 관련되는 거 설명을 해놔요. 그 요소 중에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 쪽에서는 성능평가를 하거나 혹은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요소로서 4가지 형태 좀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자, 봅시다. 시스템이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하는 일의 양,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하는 일의 양, 이 부분은 향상돼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더라? 정답은? 그쵸, 처리 능력입니다. 처리 능력, throughput. 자, 영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되실 텐데 제가 이 부분을 따로 또 뒤쪽에서 좀 안내를 해드리는 게 있어요. 자, 일단은 주의 깊게 보시고 한글 기준으로 먼저 확인을 하면서 이제 영어도 쓱 한번 보시면서 갈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시스템이 사용하고자 할 때 즉시에 사용 가능한 정도. 사용자가 시스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오류 났어, 문제 있어, 못 써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즉시에 사용 가능한 정도에 대한 부분 이것도 향상돼야 되겠죠. 자, 요거는 뭐다? 바로 사용 가능도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그 다음 시스템이 문제 처리를 정확하게 하도록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킨다. 벌써 이제 답은 나왔는데 문제 처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도록 결과에 대한 부분을 믿을 수 있게끔 해라. 이 얘기거든요. 바로 신뢰도에 대한 향상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시스템이 작업 처리를 요청하고 시스템에 작업 처리를 요청을 했어요. 사용자가. 그 다음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부분. 요거는 당연히 단축되는 게 좋겠죠. 기다리는 시간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작업을 처리하는 시간이니까 최대한 작업 처리 시간은 빨라져야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요거를 용어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작업 처리를 요청하고잖아요. 요청하고. 자, 이때 보면 응답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반환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때 보시면 영어에 대한 거 당연히 다르죠. 응답 시간은 response time이고 반환 시간은 turnaround time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응답 시간에 대한 거는 작업 처리에 대한 걸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인지를 시스템이 하는 시점까지를 응답 시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여서 처리를 해요, 시스템이. 그 다음에 결과를 사용자한테 줍니다. 여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반환 시간이라고 해요. 다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분도 하시면서 결국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운영체제의 목적이다. 그리고 어떤 운영체제를 개발했을 때 성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해서 구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 제가 지금 우리가 문제처럼 풀어본 것처럼요. 설명이 돼 있고 이게 시스템 성능평가 요소 중에서 어떤 거냐 하고 이렇게 저는 가려놨지만 여러분은 직접 적어야 되죠. 이거 처리 능력이야. 이렇게 적는 부분인데 이거를 거꾸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는 내용을 보면서 이제 개념적인 용어에 대한 걸 구분해야 되니까 내용과 함께 단답형 형태로 그러니까 열어보시는 부분이 단답형으로 쓰는 형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접근을 하시는데 이제 이거를 또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운영체제의 목적 중에 처리 능력은 뭐냐? 약수를 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하는 일의 양이다. 라고 약수를 했다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두 가지 형태로 다 구분이 가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특정 요소에 대한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구성하는 요소가 3개 있어. 뭐뭐에 3요소가 있어. 4요소가 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종류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운영체제의 목적 4가지를 써라. 이거죠. 그러면 처리 능력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처리 능력 향상, 지금 향상 3가지 다죠. 그래서 처리 능력 사용 과정도 신뢰도에 대한 부분의 향상과 그리고 응답 시간이나 반환 시간에 대한 단축. 그래서 요 부분만 간략하게 쓰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를 놓고 문제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죠? 직접 기술해놓고 단답형으로 단어 자체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개념을 이제 제시해주고 그러면서 그에 대해 약수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종류에 대한 거 써봐라 라고 하든지 얼마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대비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이번에는 운영체제의 종류와 관련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러면 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1990년대 개발한 운영체제로서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문장 중에 어디에서 혹은 누가 이걸 개발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이제 개발한 그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몇 년도에 만들었다, 개발했다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이런 문장들 이 문장에 의해서 사실 어떤 것을 얘기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문제상에서 보면 이런 문장들이 자주 제시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제가 필요한 부분은 중간중간 좀 넣어놨어요. 보면 누가 개발을 했다, 어느 회사에서 개발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까지도 배제하지 마시고 학습에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990년 개발한 운영체제다. 메뉴나 아이콘을 선택해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렇죠? 아이콘이나 메뉴를 마우스로 선택해서 명령을 수행토록 한다. 직접 명령을 기술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인 거죠. 자, 이에 해당하는 운영체제 뭐니? 하고 물은 거예요. 뭡니까? 윈도우즈죠. 정답은 윈도우즈. 그쵸? 자, 이게 이제 읽으시는 그대로잖아요. 윈도우즈라는 게 별도의 한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써라. 그러면 정확하게 스펠링을 윈도우즈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고 영어로 쓰라는 말 없으면 윈도우즈라고 영어로 써도 되지만 한글 읽으시는 그대로 윈도우즈라고 쓰셔도 당연히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영어로 쓰라는 말도 없었는데 괜히 영어로 쓰다가 스펠링 오타 나면 그거는 0점 처리가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계속합니다. 지금 윈도우즈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운영체제 방식, 내부적으로 운영체제가 수행되는 방식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것 중에 그래픽 사용자 환경을 제공해서 마우스로 아이콘이나 메뉴를 선택해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거죠. 정답은
뭡니까? 그렇죠. GUI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GUI 방식. 실제로 이제 GUI라고 기록하는 요거 플레임으로 쓰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GUI라고 기록하는 기출 문제가 등장을 한 적이 있죠. 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여러 작업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멀티태스킹이 지원이 되고 각 작업은 선점해서 실행하거나 강제로 종료하는 거 된다. 여러 개 수행하는 거 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돼. 강제로 종료도 가능해. 라는 이런 환경에 대한 게 멀티태스킹 중에서도 선점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선점을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점을 해서 실행을 하거나 종료를 할 수도 있다. 왔다 갔다 작업을 하고 얘를 선택을 해서 작업하다가 얘는 또 선택해서 강제 종료도 할 수 있다. 이 상황 자체를 선점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석되시죠? 그렇죠? 태스킹이란 자체가 태세 자체가 작업이라는 의미잖아요. 멀티라는 게 다중 여러 개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또 윈도우즈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기능에서 시스템에 연결되는 하드웨어에 대한 자동인식, 하드웨어에 대한 자동인식인데 연결되는 하드웨어. 그래서 하드웨어 구동에 필요한 환경을 아예 자동인식해서 제공하겠다. 환경 제공을 바로 내가 자동으로 제공할게. 라는 기능은 바로 플러그를 꽂으면 플레이가 된다. 이거죠. PNP 기능,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개체 작업. 서로 응용 프로그램이 달라요. 만들어진 이 개체에 대한 게. 그런데 그 개체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인데도 문서에 삽입하고 연결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림은 그래픽 처리 프로그램에서 만든 건데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다가 그림을 삽입을 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체를 작업 중인 문제에 연결하거나 삽입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개체 삽입과 관련되는 기능이거든요. 자, 요거는 OLE 기능이다 라고 구분을 하죠. 자, 계속해서요. 역시 윈도우즈에서 계속 기존의 FAT가 거의 이제 요 부분 문장에서 이제 좀 답이 나오긴 했지만, 자, 긴 파일명을 사용할 수 없었던 부분은 긴 파일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이제 파일명을 255자까지, 그전에 8자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특수문자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문자나 숫자를 활용해서 파일 이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예전에 안 됐던 공백에 대한 것도 포함이 가능토록 했다라는 거죠. 예, 요거에 해당하는 게 파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긴 했죠. 자, VFAT라 그래서 가상으로, 그러니까 파일에 대한 관리를 하는 테이블, 파일 관리 테이블 정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VFAT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면 뭐에 대한 거냐? 윈도우즈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CLR 명령어라 그래서 역시 필기 때도 여러분이 충분히 학습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거는 문제 형태로 제가 이제 좀 가려놨죠. 뭐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거나 혹은 거꾸로 이런 설명이 나왔을 때 어떤 명령어로 가능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쭉 한번 체크해보고 갈게요. 머릿속에 이미 다 기억을 또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 dir, attribute, conf, find, type, mdcd, rd 그 다음에 copy, move, len, dl, cls, 체크디스크, 포맷 이렇게 돼 있거든요. 쭉쭉쭉 한번 봅시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dir부터. 자, 첫 번째 파일의 목록 확인, 파일의 속성의 변경, 파일의 비교, 파일에서 특정 문자를 검색하는, 파인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의 내용이 뭔지 확인해 볼 때, 내용을 열어볼 때 mdcd, rd는 디렉토리 생성, 이동, 디렉토리 삭제까지 디렉토리에 관련해서, 그리고 파일을 복사하고요. 파일을 이동하고, 그리고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는 겁니다. 파일을 삭제할 때. 자, CLS는 구문으로 명령 구문을 기록하는 화면 이 상태에 보면 내용들이 많이 출력돼서 나와 있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좀 깨끗하게 지울 거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령이고, 체크디스크는 디스크를 점검해 본다 라는 의미가 있죠. 포맷은 디스크를 초기화시켜서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서 새로운 저장 장치로 이제 활용을 하고 싶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하나 이거 무슨 명령이 하고 다다다다다 나와 주셔야 돼요. 나와 주시고요. 요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CLR 명령에서 파일 복사를 하는 명령어가 뭐니? 그러면 여러분이 카피하고 적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스펠링 틀리지 않게 주의를 해 주셔야겠죠? 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봅시다. 벨 연구소,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MIT가 1960년대 공동으로 개발한 운영체제다. 그럼 사실 여기까지 나와도 답이 딱 나와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요거 말고 뭐 한두 문장 정도를 더 제시를 합니다. 단편적인 문장 하나만 딱 제시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누가 언제 만들었어? 이거를 대부분 많이 제시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저도 좀 띄워놨고요. 자,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CUI 방식, GUI 방식하고는 좀 상대적이죠. 명령을 직접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되는 방식이고요. 멀티태스킹, 멀티유저, 그 다음에 시분할 처리. 여기에서 멀티태스킹은 뭐 앞에 보신 것처럼 여러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거, 멀티유저는 여기는 사용자가 여러 명일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시분할 방식으로 공유한다는 거는 사용자가 여러 명이니까 시스템을 시간을 분할해서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시스템 자원을 공유한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운영체제는 뭘까요? 자, 정답은 바로 유닉스입니다. 예, 유닉스라고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한번 또 볼게요. 자, 대부분의 C온으로 제작돼서 확장성, 이식성이 뛰어나고 프로세스 간의 호환성도 굉장히 좋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소스를 공개해서 이제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 자체는 우리 계층적인 트리 구조 있죠? 트리 구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변 장치도 하나의 파일로 인식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장치에 의존하던 부분이 이제 제거가 됐다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부가적인 특징까지 해가지고 사실 이제 앞부분에 제가 제시를 해드린 문장들, 굉장히 많은 문장들 중에서 앞부분에 제시를 해드린 문장들이 기본적인 설명에서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많이 들어가는 문장들 기준으로 먼저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뒷부분도 이제 당연히 그건 참고를 해주셔야겠고요. 자, 계속해서 유닉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따로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유닉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다, 핵심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항상 주기억 장소에 상주를 한다. 그러면서 시스템의 자원을 관리한다.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나오면 다 답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보면 메모리 할당, 회수 관리, 프로세스 생성 종료, 입출력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통신 관리, 하드웨어에 대한 보호, 사용자 서비스 제공 이런 기능들에 대한 거를 수행을 하더라. 뭐 사실 전적으로 거의 다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네요. 게다가 상위 수준의 소프트웨어라면 상위 수준 소프트웨어는 우리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입장에서는 시스템 호출이라는 거를 통해서 뭐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 정답은 나왔는데 정답은 커널을 얘기하는 거죠. 커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커널이다라고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만약에 커널에 대해서 유닉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서 커널에 대해서 약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에서 주가 되는 건 뭐겠어요? 요 정도 기록을 해도 정답입니다. 당연히. 굉장히 구체적인 거 물론 기록을 해도 됩니다만 약술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들어가면 사실 정답으로 당연히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건 유닉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고 항상 주기억 공간 상주에서 시스템의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게 커널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도 오케이 정답.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정답이 될지 불안하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넣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실 좀 선택이 가능하죠. 그런 정도는. 자, 계속해서요. 명령 해석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용자 명령을 받아들여서 해독을 하고 수행을 한다.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더라. 명령 해석기, 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역할 그러면 답은 딱 나오거든요. 정답은 셀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셀에 대한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각 셀의 프롬프트에 대한 것까지 부가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계속해서 쭉 볼게요. 그 다음으로 유닉스를 기반으로 1991년 리누스 토르발스가 개발한 공개용
운영체제다. 그러면 이제 딱 정답이 나와야 되죠. 정답은 바로 리눅스를 얘기를 합니다. 리눅스. 예, 그래서 얘는 유닉스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유닉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멀티태스킹이라든지 멀티 유저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트리 구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유닉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유닉스와 당연히 호환이 되죠.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구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유닉스가 대형 기종에서 운영체제로 사용되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라면 리눅스 같은 경우는 개인용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형성을 한 게 리눅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리눅스와 유닉스에서 사용되어지는 명령을 다 기록해서 쓰잖아요. 근데 그 명령들의 기본 형태가 거의 다 흡사합니다. 물론 일부는 약간 구별되는 게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본 명령어들은 동일하게 또 쓰여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여기에서도 이거죠. 유닉스와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기본 명령어. 우리 앞에서 이제 CLR, 우리 도스, 윈도우즈 이쪽에서 이제 명령을 직접 적어서 하는 부분, DIR부터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유닉스와 리눅스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본 명령어에 해당하는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형태로 다 보셔야 돼요. RM을 보면 이게 뭐 하는 거야? 바로 나와야 되고요. 혹은 설명이 나와 있으면 어떤 명령어야?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게 가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RM 봅시다. 파일을 삭제할 때 때때로는 CLR 쪽 명령어 똑같은 게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쓰여졌나 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도 있어요. 그 헷갈리시지 않으셔야 돼요. 반드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CP는 파일의 복사. 근데 대부분 이제 영문, 원어, 플레임 이런 데서 약어 표현으로 좀 따온 것들이 좀 많으니까 그런 의미를 좀 염두하면서 기억하면 기억하시기 좀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CP 같은 경우도 카피, 복사한다 뭐 이런 데서 CP 이렇게 따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좀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MV 같은 경우는 파일을 이동할 때 move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MV. 그다음에 파일의 정보를 확인할 때 우리 도스에서는 DIR과 역할이 동일하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죠. 기본 역할이. CAT 같은 경우는 파일의 내용을 하는, 도스에서는 타입 이것과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CH 모드는 파일의 접근 권한을 변경할 때, CHO는 파일의 소유권을 변경할 때,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소유권에 대한 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여러 종류의 파일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파일의 소유자가 누구냐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만 파일을 쓸 수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이 파일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소유자 입장에서 다른 사용자한테 너 이거는 안 되는데 이런 정도 권한은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접근 권한에 대한 부분에서 변경을 할 때는 CH 모드인 거고, 아예 소유권 자체를 변경을 줄 때는 CH on을 사용한다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다른 겁니다. 두 개가. 그 다음에 CHGRP에서, GRP는 그룹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파일의 그룹, 소유권 중에서도 그룹의 소유권을 변경할 때, 물론 소유권을 변경하는 부분에서 뭐 그룹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옵션 관련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예 별도로 CHGRP라는 명령으로 따로 구성을 해놓기도 했어요. 가능은 한데 또 따로 구성을 해놓은 거죠. 어쨌건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또 봅니다. find는 파일을 찾을 때, grep는 특정 문자를 찾을 때, 여기에서 파일을 찾는다라는 거 하고 파일 안에 특정 문자를 찾는다라는 거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도스의 CLR 명령에서는요, find라는 명령이 특정 문자를 찾아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닉스에서는 grep가 파일 내에서 특정 문자를 찾는 거니까 다르죠. 예, 다릅니다. 구분하셔요. 그 다음에 포크 같은 경우는 우리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한 작업의 단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걸 생성할 때 킬은 프로세스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ps는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확인할 때,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지 아니면 얘가 대기 중인지 이런 상태 정보를 확인할 때, mkdir은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 그리고 rmdir라는 디렉토리를 삭제합니다. cd는 디렉토리 경로 변경. 이거 CLR 명령하고 똑같네요. 이런 거는. 그죠? 그 다음에 pwd는 현재 디렉토리의 경로가 어딘지, 현재 위치를 확인할 때,
자, 계속해서 uName의 경우는요. OS 이름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OS에 대한 이름이나 커널이나 호스트나 뭐 이런 명칭에 대한 거 확인하고요. 게다가 OS 버전까지 시스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ID의 경우는 자신의 아이디 그리고 자신이 속한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의 아이디를 확인할 때 로그인은 우리 익숙하시던 시스템에 접속할 때 로그인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패스워드 비밀번호 설정하고 변경할 때 그리고 로그아웃합니다. 접속 종료를 했고요. 후라고 했을 때는 로그인한 사용자, 다중 사용자이기 때문에 현재 누가 로그인을 해서 시스템을 쓰고 있지? 이거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을 확인할 때 그다음에 라이트는 특정 사용자와 대화를 시작하겠다, 통신을 하겠다 이런 의미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들 중에서 단편적으로 이거 어떤 명령이야? 이거 수행할 때 이 명령을 쓰면 돼.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이제 출제 형태에서 보셨을 때 전체적인 구분을 어느 정도 기술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잘 보실게요. 자, 첫 번째는 무슨 명령이냐 한번 봅시다. 파일의 목록 혹은 파일의 정보를 확인한다. 우리 앞에서 지금 금방 확인하셨거든요. 파일의 목록이나 파일의 정보를 확인할까요? 무슨 명령이죠? 바로 ls 명령입니다. 그죠? ls 명령인데 이때 여기에 쓰여진 옵션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기억하시고 구문을 형성할 때 어떤 옵션이 어떤 역할로 쓰여진다. 이걸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A는 디렉토리 내에 있는 모든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모두 다 출력하게 all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L은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권한, 그리고 소유자, 그룹, 크기, 날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파일의 목록을 확인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그 내용까지 다 확인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의 크기가 큰 거부터 차례대로 출력하자 이제 그러니까 소팅하는 거, 정렬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이제 S,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거 기준으로 이제 제시를 좀 해드렸고 자, 관련해서 또 계속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권한에 대한 얘기가 금방 나왔잖아요. 그죠? 어떤 권한에 대한 부분? 이때 보시면 권한은 이거는 뒷부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R은 읽기 권한, 우리 read, 그 다음에 W는 write겠죠. 그래서 쓰기,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 X는 execute, 실행을 하는 권한. 이렇게 해서 요거는 뒷부분에서도 권한과 관련돼서 쓰여질 때는 똑같습니다. 한 번만 기억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보시면 뭐 소유자의 권한, 그룹 사용자의 권한, 그리고 그 외 사용자 권한. 이렇게 해서 사용자에 대한 부류도 세 가지 형태로 일반적으로 좀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일에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룹 사용자, 그리고 그 이외의 사용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만약에 기록되어 있는 형태에서 RWX, R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이제 대시, 빼기 표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자, R 다시 X, R, 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3개씩 쪼개시면 돼요. 3개씩 쪼개세요. 3개씩 쪼갭니다. 3개씩 쪼개서 첫 번째는 소유자의 권한, 두 번째는 그룹 사용자의 권한, 세 번째는 그 외 사용자의 권한 이렇게 그러니까 3개씩 쪼개서 그들의 권한을 이렇게 명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소유자의 권한은 RWX 3개가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 읽기, 쓰기, 실행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 사용자들은 R-X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W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W, 즉 쓰기를,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R하고 X만 있으니까 읽기와 실행 권한만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그 외 사용자는 R 대시잖아요. 그러면 read, 읽는 권한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하거나 혹은 뭐 실행하거나 이런 권한 자체는 이제 없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 가시죠? 예, 권한에 대한 해석은 요와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기록을 해드렸고요. 정리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떤 명령에 대한 거 한번 볼 거냐. 파일의 접근 권한을 설정한다. 앞에서 파일의 접근 권한을 설정하는 명령은 뭐다?
그렇죠. 바로 CH 모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권한의 종류는 금방 살펴보신 거 다 똑같다 그랬어요. R, W, X 동일하고요. 이때 보시면 권한을 설정하는 것과 권한을 해제하는 것이 있을 건데 이때 플러스를 쓰고 기록하는 권한은 권한을 준다, 설정한다 이런 의미고요. 마이너스를 쓰는 거는 권한을 해제한다 이런 의미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 의미가 그대로 좀 연결된다는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이퀄 표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같다 표시. 이럴 때는 특정 권한만이라는 거는 여기서 구문에서 제시한 이 권한만 설정할 거야. 나머지 권한은 없어. 이제 그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그걸 이제 이용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서 사용자에 대한 거를 구분을 할 때 아까 제가 소유자가 있고 그룹 사용자 있고 그의 사용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구문에서 이 명령문에서 기록을 할 때 소유자에 대한 기록은 U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 사용자에 대한 거를 G라고 표현하고요. 그 외 사용자를 O라고 표현해요. O. 그러니까 other 뭐 이게 이제 뭐 소유자 유저,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룹, 그 다음에 얘는 뭐 other 사용자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첫 글자를 땄겠죠. 네, 그렇게 해서 U, G, O 이렇게 해서 사용자 클래스를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실제 구문을 가지고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모든 사용자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줄 거야. 그런 구문이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자, 봅시다. CH 모드 할 거예요. U, G, O. 뭔지 아시겠죠? 네, 세 부류의 사용자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다, 세 그룹 다 들어왔고, 플러스 뭡니까? 권한을 줄게. 어떤 권한 줄 건데, RWX 다 줄게. 됐죠? 뭐에 대해서? work.txt라는 파일에 대해서. 결국은 work.txt라는 이 파일은요, 모든 사용자 클래스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또 봅시다. CH 모드 들어갔어요. 자, A가 여기에서 UGO 대신에 A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A가 모든 사용자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우리 all 이런 의미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권한 줄 거야. RWX를 work.txt에 대해서 이렇게. 예, 그래서 달라진 점은 UGO에 대해서 모두일 때는 A라고 이제 기록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게 이제 여기서는 좀 다른 점, 다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요. 기타 사용자한테 쓰기 권한만 가지도록 여기에서 기타 사용자, 그 외 사용자, other 사용자예요. 그들에게 쓰기 권한, 여기서 보면 만입니다. 쓰기 권한만 가지도록 설정을 한번 해보자요. 자, 보셔요. CH 모드 할 겁니다. other 사용자한테 어떤 권한만 쓰기 권한 W죠. 이때 갖다 기호에 해당하는 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때 갖다 기호는 특정 권한만 부여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other 사용자한테 W 쓰기 권한만 줄 거야. work.txt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CH 모드를 하는데 other 사용자 맞네요. 이때 갖다 기호 대신에 플러스를 했어요. 그 다음에 W를 합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 쓰기 권한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기타 사용자, 그 외 사용자가 기존에 다른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그 권한에 대한 게 유지가 되면서 W 권한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그러면 나는 other가 원래 나한테 나 리드 권한 있었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수행이 되고 나면 W 권한까지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권한을 다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기존에 나 리드 권한 있었어 라고 할지라도 갖다 기호가 들어가면 이것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너 이거는 안 돼. W 권한만 가져.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하고 갖다가 들어가는 거 다르다. 결론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 구분을 잘 해주셔야겠죠. 자, 주의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권한을 주는데
팔진수의 숫자 모드로 권한을 부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숫자 모드로 권한을 준다고요? 숫자 모드는 팔진수의 값으로 줄 수 있는데, 자, 예시를 보세요. CH 모드 하는데 7, 6, 4래요. 그 다음에 워크텍스는 이제 대상 화일을 얘기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764. 근데 이제 저 자리가 764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뭐를 지정을 한 거냐라고 했을 때요. 이거예요. 7 봅시다. 7에 해당하는 거, 6에 해당하는 거, 4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구분을 하셨을 때, 우리 이제 2진수, 10진수, 8진수, 그리고 16진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에서 8진수의 경우는 0에서 7까지 8개의 숫자를 사용하는 게 이제 8진수에 해당하죠. 0에서 7까지 8개. 우리 10진수가 0에서 9까지 10개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 최소 숫자가 0이고 최대 숫자가 7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진값하고 대응을 시키면 3개 비트를 가지고 3개 비트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000일 때는 팔진수 0, 그 다음에 001일 때는 팔진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7에 대한 표현은요. 이진수 표현을 했을 때 111입니다. 111. 그 다음에 6에 대한 표현은 110이에요. 4에 대한 표현은 100입니다. 이진수로 하면. 이거는 이진수와 팔진수 사이의 그 변환의 관계, 이거에서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111이 됐다는 거는 차례대로 우리 권한에 대한 부분에서 RWX잖아요. RWX가 모두 다 1이다. 그 얘기는 모두 다 권한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는 RW 부분만 1이죠. X는 0이죠. 그러면 RW에 대한 것만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행 권한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요 부분만 1이죠. 그러면 R 부분만 1이기 때문에 읽기 권한만 있는 거예요. W의 X 권한은 없는 거예요. 00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팔진수의 숫자 모드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숫자 대응 나는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나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 자 보셔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숫자 0, 1, 2, 3, 4로 표현을 했을 때요. 3, 4, 5, 6, 7까지 0에서 7까지 팔진수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진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이진수 표현일 때 3개 비트로 표현을 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요 범위의 값들은. 그러면 자 0은 000이에요. 그 다음에 1은 001. 그 다음에 0, 1, 0. 요게 이제 2에 대한 팔진수 2에 대한 이진수 표현. 그 다음에 3은 0, 1, 1. 4는 1, 0, 0. 5는 1, 0, 1. 6은 1, 1, 0. 7은 1, 1, 1. 되셨죠? 요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변환법 아시면 그대로 다 연결이 되실 텐데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걸로. 그래서 서로 다른 이진값으로 표현해서 서로 다른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당연히 중복되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각 따로따로 이제 구별되는 숫자로 표현해야 되니까 요걸 얘기합니다. 숫자에 대한 표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계속해서 또 한번 볼게요. 어떤 명령, 이번에는 소유권을 변경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소유권 변경하는 명령은 뭐였죠? 그렇죠. CHON이었죠. 금방 우리 접근 권한에 대한 변경은 CH모드 쪽에서 하는 거고 소유권 자체를 변경할 때는 CHON 요거를 이제 사용한다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관련되는 구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CHON -R 들어가고요. 김 그리고 아스트리크 마크. 그럼 무슨 의미냐? 하위 디렉토리를 포함해서 현재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의 소유자를 KIM으로 변경한다. 모든의 의미가 있어요. 아스트리크 마크는 대응 문자 자체가. 그러면서 소유권자 김이라고 된 거죠. 그러면서 하위 디렉토리를 포함한 현재 디렉토리 모든 그게 이제 R에 대한 게 들어가면 이렇게 전체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구문 볼게요. 이번에는 김 콜론이 있고요. 리클래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파일 이름은 이제 work.txt라는 게 좀 구분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소유자를 어떻게 할 거냐면 소유자는 김으로 하고 소유자 그 다음에 콜론 뒤에 리클래스라고 돼 있죠. 이게 소유자 그룹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소유자와 소유자 그룹. 이때 보시면 콜론 대신에 점을 찍어도 돼요. 자,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이번에는 콜론이 있고 리클래스만 있어요. 위에랑 비교했을 때 김 뭐 이런 게 앞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워크 테스트. 그러면 얘는 소유 그룹에 대한 것을 리클래스로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소유자를 바꾸는 거는 없으면서 소유 그룹만 변경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기록을 하되 앞쪽에 특별한 소유자가 기록이 안 되더라도 얘는 소유자 그룹이야 라는 게 위치적으로 명확하게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 콜론을 찍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그룹명을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되셨죠? 예, 그거 구분하시면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 명령 중에서 지금 살펴본 명령들은요, 충분히, 시험 범위에서, 왜냐하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나온 적이 있어서 충분히 이런 정도의 문장의 형태로 이제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거 가능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학습 범위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잘 보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자, 애플사가 유닉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운영체제다. 이러면 이제 답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애플사에서 생산한 맥킨토시나 맥북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GUI 방식을 제공하는 운영체제 뭘까요? 정답은 그렇죠. 맥이라는 운영체제 구분하시죠. 계속해서 볼게요. 구글이 중심이 돼서 개발한 휴대 단말기용 운영체제다. 여기서 이미 사실은 나왔죠. 표준 응용 프로그램, 미들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한꺼번에 다 묶어놓은 플랫폼에 해당하는 운영체제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정답은 이미 나왔죠. 정답은 바로 안드로이드입니다. 그죠? 안드로이드.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더 보시면 개방형이에요. 모두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뭐 우리 이제 메모리라든지 프로세스 그리고 자원 관리, 뭐 보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리눅스 2.6을 기반으로. 그리고 굉장히 많이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거기다 검증된 라이브러리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라이브러리 없이 자체적으로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설명까지 부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계속해서 애플사에서 개발해서 제공하는 운영체제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탑재된다. 이건 뭘까요? 우리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사실상 좀 상대적인, 그죠? 그렇잖아요. 경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들 간에는. 네, 바로 iOS 운영체제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자, macOS를 기반으로 모바일, 같은 회사니까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성을 했고, macOS하고 커널 구조가 유사하고, 리눅스의 시스템 구조가 유사하게 이제 구현된 운영체제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은 설명이 나오면 iOS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계속해서 구글이 클라우드 시대를 경향해서 만든 차세대 태블릿용 PC, 태블릿 PC 운영체제 뭐 이렇게 나오면 구글이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동 업데이트도 되고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부분이 엄청 강화됐어. 누굽니까? 어떤 운영체제입니까? 그죠? 크롬 OS죠. 크롬 OS. 자, 어때요? 되셨나요?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운영체제의 종류에 대한 거 구분을 하시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설명이 나오면 이거 무슨 운영체제야? 종류로 따지면 우리 윈도우즈부터 시작해서 7가지, 크게 7가지 운영체제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내용들까지 부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셨죠. 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 퀴즈 문제 풀듯이 PPT를 다 구성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하나하나 가리면서 이 애니메이션을 다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학습의 효과를 위해서 제가 나름 엄청난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좀 학습을 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학습 효과가 조금 더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분명히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형태로 조금은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굉장히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 정도 빠르기 정도 그리고 굉장히 너무 필기태만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까지의 설명은 조금은 배제. 물론 필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해드리지만 그렇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괜찮으시죠? 예, 그리고 하나의 퀴즈 문제를 풀듯이 매 시간마다 하나하나 다 문제를 내가 풀듯이 접근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일정 내용 범위까지는 어떻게 좀 해보셔라. 짧게는 한 5분만
그리고 조금 더 시간 투자가 가능하다면 1, 20분, 뭐 10분 정도, 뭐 20분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속독으로 조금 내용을 먼저 쭉 한번 훑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강의를 보시면서 화면 위주로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 필요한 건 교재 보시고 이렇게 장면이 넘어갈 때는 화면 먼저 보시고 내가 퀴즈를 풀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고 필요한 거 좀 기록하고 체크하는 건 또 다시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하자고요. 그렇죠? 예, 실제로 속독을 해서 영상을 보시면 우리 이제 시간을 좀 줄이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집중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실질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도 좀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속독해서 더 빨리 하는 거 충분히 구분되고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살짝 높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결정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거 이제 좀 적응하시고 여러분도 빨리 요 패턴대로 학습 범위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방향 잘 잡으시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쭉쭉 진행을 합시다. 네, 뒷부분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